예, 이번 주에 시사 이슈를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일정들이 정말 많죠. 일단 방역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는데요. 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합니다. 관심은 이 수도권을 비롯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사적 모임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을 하고요. 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종 안 하신 분들은 4명까지 되고 네. 접종자가 거기 포함이 되면 8명까지 된다. 그리고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 6명을 추가해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네, 16세에서 17세 청소년하고요. 네. 임신부가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행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지난 5일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한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은요. 어제 발표 기준으로 48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전체 예약 대상자의 54.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접종을 예약한 청소년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 오후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고요. 실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오늘 뭐 이번 주 일정에서는 이재명 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감사가 있고요. 네. 수요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 둘 다 이재명 지사가 기관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풍경이 펼쳐질 것이냐? 좀 전에 풍경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이야기가 진짜 이번 대선에서 정말 뜨겁구나 느낀 게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나올 때 이렇게 안 부딪히거든요. 네. 두 분 다 뭐 점잖으신 분들이고 워낙 토론도 잘하시는 분들이라. 근데 이 대장동 이슈는 한마디도 질 수 없다. 뭐 네. 이런 느낌으로 양측이 붙는 걸 여러분 목격하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뭐 첨언할 일은 없고요. 네. 예, 다만 뜨거운 어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그럴 것 보인다.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네. 화요일부터 법정 상한이 낮아지게 됩니다.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6억에서 9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0.5%였는데 0.4%로 0.1%포인트 낮아지게 되고요. 네. 임대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6억 정도의 수수료율이 원래는 0.4%였는데 0.3%로 인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잘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이 원래 8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45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 같은 경우 6억 같은 경우 48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으로 한 내려가게 절반 됩니다. 수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절반 돼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반 될 것 정도?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주목할 재판도 있다면서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1차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일단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하고요.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얘기가 나오니 수요일에 총파업이 예고된 것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민주노총에 따르면 참여 인원이 5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고요. 예.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파업 자제를 요청을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정부가 개탄스럽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 목요일로 가보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목요일 오후 4시께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에서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 이게 모든 것을 거의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특히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요. 예. 한국이 무게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체적으로 발사 가능한 7번째 국가가 될 예정인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엔진 설계, 엔진 제작, 뭐 발사체 조립, 또 발사까지, 대까지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다 우리가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러시아 기술 이런 기술을 이용했던 거라면 이번에 완전 우리가. 그러니까 기술 이전 없이 자체 개발에 만약에 이번에 정말 의미가 성공을 하게 있네요. 되면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 성공 여부는 지상을 떠난 지 16분이면 알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성공이 되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 무렵에 한번 인터뷰 좀 해야겠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네. 예, 목요일 기억해 주시고요. 또 있습니까? 목요일 일정? 한국은행이 목요일 9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소비자 물가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우려되는 거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9월에도 오름세가 지속이 될지 관심입니다. 국정감사도 목요일에 끝나지 않아요? 목요일에 끝납니다. 특히 수요일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이런 종합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네, 있고요. 목요일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가계부채 대책이라든가 대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집중 조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민의힘 토론회도 이번 주 일정 잡혀 있죠.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수요일에 대구, 경북에서 지역 합동 토론회가 열리거든요. 아, 이번 주에 2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당원 투표 비율이 50%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 지역 표심 확보에 후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창원, 대구 등을 방문을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이미 부산을 방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들은 캠프 주요 인사들을 부산 경남 출신으로 꾸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일정 쭉 살펴봤습니다. 민동기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